안녕하십니까, 대현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순환 쪽에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심장에서 혈액이 출발해서 동맥을 따라서 가죠. 그럼 대동맥을 지나서 소동맥을 거쳐서 말초혈관을 거쳐서 정맥, 소정맥을 거쳐서 대정맥을 거쳐서 결국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 요게 이제 혈액순환의 가장 큰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깨끗해진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제 말초혈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초혈관으로 갔을 때 결국은 우리 조직은 모든 혈액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말초혈관으로 가기 전에 이 소동맥이 재밌는데, 이 소동맥이라고 하는 곳이 약간 이렇게 밸브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 형태가 조여지면 말초로 좀 덜 가고, 그러니까 해당 말초 조직에 각각의 소동맥들이 존재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제 다량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골격근보다는 소화기 쪽으로 좀 더 많이 보낸다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소화기보다는 골격근으로 더 많이 보낸다거나, 이러한 작용들을 소동맥에서 한다는 거죠. 즉, 소동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소동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즉 원활하게 기능이 수행되지 않으면 말초의 혈액이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의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차지는 거죠. 혈액이 안 가니까 차지는 거예요. 이 차지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펌핑을 잘 못해 가지고 가는 거, 이거는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한 말로 양기, 기운, 이 양기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 이러한 상태는 손발끝부터 차져가는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이거를 권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랭, 차져가는 형태에 가면서 기운도 빠지고 소화기의 기능도 떨어져서 설사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굉장히 피곤하고 쉬고 싶어지는 증상이 생기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양기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순환이 안 되는 거는 펌핑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심장에서부터 펌핑을 강하게 해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제제가 바로 부자, 건강, 이러한 제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음병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뭔가 기운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딱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고 싶고 자고 싶어 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아닌데 말이죠, 심장에서부터 펌핑은 문제가 없는데 동맥에, 소동맥, 아까 말씀드린 이 소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동맥에서부터 뭔가 이 부전이 생겨서 이 말초로 잘 가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어떠한 형태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것은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한을 쓰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형태거든요. 이러한 것의 형태에서는 혈액 자체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혈관의 문제다. 그래서 이 혈관의 문제일 때 사용하는 처방,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이 바로 뭐냐? 당귀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이라는 약입니다. 자, 이 약의 특징은 뭐냐면 맥세욕절, 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즉 펌핑을 하지만, 이 심장에서 펌핑을 하지만 이 동맥의 탄력성의 문제, 동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거의 끊어질 것 같은 형태를 보이면서 수족권한, 손발끝이 시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말초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못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말초로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즉 혈관 자체를 개선해서 이 말초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제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제가 바로 당귀사역탕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당귀사역탕은 혈행을 원활하게 개선해 주는데, 말초까지 혈액을 잘 보내줄 수 있도록 심장의 펌핑이 메인이 아니라 혈관의 증상을, 혈관을 개선해서
혈액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초 혈행 장애의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혈행의 문제에서는 동맥에서부터 말초혈관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말초혈관에서 정맥으로 넘어가는 문제, 즉 정맥의 탄력성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맥류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증상들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트록세로틴이라든지 또는 디오스민이라든지 이러한 정맥 순환 개선제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맥 자체에서 말초로 못 가는 경우에는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당귀사역탄과 같은 제제를 사용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 뭔가 혈액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말초가 차진다, 코끝이 시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손발끝이 시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혈액이 워낙에 공급이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예를 들어서 뭐 머리 쪽으로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나 혈액의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빈혈 검사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두통이 자꾸 속발해서 발생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이 망막 쪽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문제들, 또는 이 비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동맥이 있잖아요. 이 동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냉해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되는 형태,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여러 가지 장기들, 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에 역시 마찬가지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다 이 당귀사역과 오수생강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맥을 보면 맥이 굉장히 가늘고 끊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냉기, 어떠한 냉기에 유발되면, 냉기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더 좁아지겠죠. 우리가 수축하잖아요. 냉기에 닿으면. 혈관이 수축됐을 때 이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러면 우리가 이 당귀사역탕을 쓸 증상에 매우 근접해 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제 혈어하능증, 한방울 조금 어렵게 혈어하능증, 혈이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이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혈허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차가운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고 이제 표현해서 혈어하능증의 상태가 되면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계에 나타나면 찬 기운이 닿으면 비염이 더 심해진다거나, 찬 기운이 닿으면 기침이 심해진다거나, 찬 기운이 닿으면 소화불량 설사가 생긴다거나, 찬 기운이 닿으면 시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찬 기운이 닿으면 두통이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들에 모두 다 이 당귀사역탕을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이 하나의 팩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귀사역탕을 사용하면서 같이 쓰면 좋은 거는 역시 긴코플라보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긴코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성을 좀 증가시키면서 혈행의 순행을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뭐가 발생해요? 혈이 많이 부족해지죠. 이럴 때 찬 곳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 혈어하능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 되게 오랫동안 있어서 이 냉기에 되게 취약하고 민감해진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이 혈행이 잘 안 가요. 혈행이 잘 안 갈 때 바로 이러한 당귀사역탕 같은, 또는 당귀사역과 오수생강탕 같은 제제를 쓰게 되면 혈행을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만약에 혈이 부족하다면 혈을 보충해 주는 보혈제를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겸해서 같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뇌기능 개선을 위해서 혈관의 탄력성, 정맥이나 동맥의 모든 혈관의 탄력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코플라보노이드를 같이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제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정맥용 이러한 순환 제제들 뿐만이 아니라
이 동맥, 특히나 이런 동맥의 말초로 보내지는 이 기능, 혈관계의 기능의 부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혈행 장애에 발생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은 무대본 부편집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잘 돼서 우리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는 제재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이 약을 이제 선택해서 쓰시려면 가까운 단골 약국에 가서 문의를 하셔서 내가 이 처방이 맞느냐, 이 일반 약품을 써도 괜찮은지 확인을 약사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하시고 조금 더 좋은 제재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 가지 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또는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